안녕하십니까, 전은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료 해석인데요. 말 그대로 표라든지 또는 그래프라든지 때로는 어떤 뭐 신문 기사나 또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지문 형태로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합해서요. 요거에 대한 걸 이제 그 문제 형태를 보면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자료 분석하고 수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 또는 옳지 않은 것 이거 고르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계산. 주어져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뭔가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문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자료에 문제가 두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로는 주어져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뭔가를 추론하는 자료 추론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료 연결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짓기죠. 짝짓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형태로는 자료 변환 문제.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표가 주어지고 그 표 또는 어떤 신문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보고서의 내용 같은 거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올바른 그 그래프로 변환시키는 거 이런 형태로 나뉘는데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자료 분석 수치 계산이에요. 자, 우선 그러면 자료 해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우리가 문제풀이 요령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자료를 분석하려고 아니 무슨 자료 분석 문제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 소리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의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치? 그걸 보고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논문 쓰는 거 아니죠? 논문 쓸 일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거지. 주어져 있는 표나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정리해가지고 내가 뭐 주관식으로 또는 뭐 설명이라든지 또는 뭐 논문이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료 분석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죠? 자료가 나오면 나왔구나. 표가 나왔구나. 그래프가 나왔구나. 바로 그 선택지나 또는 보기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빨리빨리 찾아서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표를 보고서 몇 년도에는 매출액이 어떻게 됐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쵸? 우리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논문 쓸 일 없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아까운 경우야. 실수. 우리가 문제를 워낙에 빨리빨리 풀고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택지 같은 경우 만일에 1, 2, 3번 보다가 3번 답 나오면 4번, 5번 보지도 않아요. 답이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왜? 그래야만 1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준비한 학생들은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주의해야 된다.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계산 같은 거 해야 돼. 그죠? 계산해서 맞았나 틀렸나 봐야 된단 말이야. 계산 같은 걸 해야 돼. 계산 같은 거 할 때 그죠? 계산 막 해봤더니 평균이 얼마다? 맞았네? 그지? 그래놓고 다음 문제로 싹 넘어가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단위를 살짝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선생님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볼 때는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만일에 답을 쓰는데 거기에 단위를 안 썼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단위를 안 썼다고 해서 너 틀렸어 이렇게 하지는 않죠. 대부분. 그쵸? 약간의 감점은 주관식 같은 경우에 약간의 감점은 주겠지만 또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위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단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 풀이에서 답이 맞았다고 한답니다. 맞은 답이 나와요. 단위를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야. 맞죠? 그러나 이 직무적성이나 NCS에서는 단위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
단위 하나에 따라서 0이 하나 뒤에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그쵸? 돈 같은 경우 금액이, 그쵸?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0 하나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NCS나 또는 직무적성 같은 경우에 자료 해석 문제에서는 단위를 꼼꼼하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수량하고 비율하고 혼돈하는 경우예요. 무조건 수량이 크다고 해서 비율이 큰 건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만일에 100억이었어. 10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150억이 됐다 합시다. 그죠? 그럼 50억이 매출액이 늘었어요. 근데 B라는 회사 볼게요. B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0억이었어.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1200억이 됐다 합시다. 1200억.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50억이 증가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200억이 증가했어요. 그럼 매출액만 보면 그 수량, 양을 보면 B라고 하는 회사가 더 많이 증가했지만 매출액의 증가율을 보면, 비율을 보면 A라는 회사는 50%고 B라는 회사는 20%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러니까 수량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비율이 큰 거는 아니다. 그거 주의를 해야 된다. 양을 얘기하는 건지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 주의할 거. 세 번째는요. 요거 선택지 속어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형태냐면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 나오죠. 그치? 그래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옳은 거 모두 고르는 거야. 그런 거 할 때도, 그쵸? 할 때 기역 딱 해보고 이거 틀렸네? 그러면 니은을 보기 전에 선택지에서 일단 기역이 들어간 걸 먼저 제거를 시켜라 그 얘기예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 또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있잖아? 그런 문제, 그게 속어를 하다 보면 보기가 5개가 나오잖아요. 5개를 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 보통은 재수가 아주 좋으면 5개 중에 2개만 딱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3개 정도, 5개 중에. 그럼 생각해봐. 보기 5개를 다 확인하는 거하고 3개만 하고서 딱 답을 찾아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선택지 속어법을 최대한 활용해라. 요거는 전반적인 자료 해석의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요령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료 분석하고 수치 계산 문제, 여기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유형일 자료 분석과 수치 계산. 자료 분석은 말 그대로 옳고 그른 거 찾는 거.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은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학적 어떤 계산을 하는 문제. 근데 무슨 복잡한 무슨 미분적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에 평균 정도. 아시겠죠?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 계산이 필요 없는 선택지 또는 보기를, 그러니까 선택지 1, 2, 3, 4, 5번 또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거를 먼저 확인해. 이게 얘가 맞았다 틀렸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쵸?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 맞았다 틀렸다, 이거를 판단하는데 계산을 해봐야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게 있고, 계산이 필요 없이 눈으로 보면 틀렸네, 이거 맞았네,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계산이 필요한 거를 먼저 하려고 하지. 꼭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어, 보기가. 그럼 꼭 기역부터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기역은 계산해 봐야 돼. 그래야 맞았나 틀렸나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니은은 계산이 필요 없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만 보는 경우는 계산이 필요 없잖아. 눈으로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런 걸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계산이 필요 없는 선택지나 보기를 먼저 확인해라.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확인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 2개가 남았어. 그죠? 5개 중에 2개가 남았어요? 나머지 3개는 답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근데 하나는 계산이 좀 복잡해. 하나는 좀 계산이 좀 단순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하나는 평균까지 구해야 돼. 예를 들면
그지? 그런 경우에 뭐래요? 그렇지. 계산이 빠른 거.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복잡한 계산. 대부분 복잡한 계산은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오케이? 두 번째.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 특히 수치 계산 문제. 자, 계산할 때는 필요한 부분까지만 해라.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경우는 그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마다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아, 얘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 얘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건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다 하려고 하지 마. 필요한 부분까지만 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딱 봤더니 맨 끝자리가 다 달라요. 맨 끝자리가. 그러면 앞부분에 필요 없잖아. 막 여러분들 보면 자료 같은 거 어떤 거 막 100만 단위 막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가. 그 일일이 막 계산을 하게 해봐. 죽음이지.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누구 빼고요? 암산 잘하는 사람, 주산왕 빼고. 일반적으로 90%가 넘는 학생들은요, 그 계산하는 데 시간 다 버립니다. 이게 자료 해석이 이 계산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게 자료 해석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할 때는 필요한 부분까지만 해요. 끝자리가 다르구나. 그럼 끝자리만 보면 되는 거야. 앞에 거 다 무시하고. 예를 들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의자리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요거는 100의자리까지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요런 걸 판단해라. 또 하나는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1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야. 대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의도가 있어. 근데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계산 실력을 보는 문제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1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야. 그럼 별로 없어요. 아, 얘가 얼마나 빨리 사고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력을 보는 거지 계산 실력을 보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 없어요. 대략적인 값만 계산하면 돼요. 대략적인 값. 아시겠죠? 근사값. 근데 만일에 선택지 보기에 예를 들어 막 소수점 첫째 자리만 다르고 다 앞에 똑같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거야.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 보통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한 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나중에 해야 돼요. 계산력이 빠르지 않으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토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요거는 자,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근데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자료 분석하고 수치 계산 문제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자료 하나에 문제 하나. 요게 이제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그런 형태예요. 요거는 순수하게 자료 분석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수치 계산 문제예요. 문제 하나잖아, 딸랑. 그죠? 근데 이런 데 보면 3번, 4번. 이건 뭐예요?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자료 분석도 있고 하나는 수치 계산도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료 하나에 특히 자료가 복잡할수록 자료가 많이 주어질수록 거기에 딸려있는 부가 문제가 보통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최근 5년 동안의 매년 말 종가 기준으로 A 회사와 B 회사의 주가 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해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에듀윌의 대기업 통합편에 있는 문제거든요. 대기업 통합편에 있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 중에서 여기 그래프에 대한 설명 있죠? 설명, 요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잘못 설명하고 골라봐라. 그래서.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걸 분석하려고 하지 마요. A 회사는 2010년도에 3만원에서 2011년에 35,000원 됐다가, 이걸 왜 분석해요? 그냥 나왔구나 하세요. 나왔구나. 그리고 단위가 나오면 단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요. 아시겠죠? 단위는
천원 단위. 즉 다시 말하면 요게 5,000원, 만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단위는 꼭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나왔구나. 그리고 바로 가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볼게 1번부터 2013년 1년 동안의 A회사 주가 하락률이 2012년 1년 동안의 B회사 주가 하락률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럼 2013년 1년 동안 2012년 말에 A회사 주가가 4만 원이었어. 근데 2013년 말에 25,000원으로 얼마 떨어졌어요? 15,000원 떨어졌죠. 15,000원 떨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B회사는 2012년 1년 동안, 자, 2011년에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연말 종가가. 근데 2012년에 만 원이 됐어. 10,000원 떨어졌죠. 여기서 보세요. 얘는 15,000원이 떨어졌어요. 주가 하락폭이 15,000원이야. 얘는 10,000원이야. 하락폭은 얘가 크죠. 그죠? 하락폭은 얘가 크지만 얘는 4만 원짜리가 15,000원 떨어졌으니까 하락률은 4만 분의 15,000이야. 요거예요, 하락률은. 2분의 1이 안 되죠? 50%가 안 돼요. 근데 얘는 2만 원짜리가 10,000원 떨어진 거예요. 그치? 이렇게. B회사의 하락률은 이거예요. 누가 커요? 얘가 크다고. 하락폭은 A회사가 크지만 하락률은 B회사가 큽니다. 요게 바로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2013년 1년 동안의 A회사 주가 하락률이 2012년 1년 동안의 B회사 주가 하락률보다 크다. 틀린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만일에 하락폭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땐 비율이 아니니까. 증감률이 아니라, 그치? 하락액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 갔습니까? 이게 하락폭이라고 하면 맞지만 율이니까. 그래서 결코 수량이 크다고 해서 비율이 큰 건 아니다 그랬죠. 주의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다 맞은 거겠죠. 그럼 실전에서야? 실전에서는 내가 중간에 딱 답이 나오면 뒤에 거 보지 말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실전이 아니니까 요것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B회사 주식은 2013년에 주가 상승 폭이에요. 이건 폭이잖아. 그죠? 이건 금액을 얘기하는 거. 금액이 가장 컸다. 율이 아니고 금액. 그러면 B회사 주식은 그쵸? 제일 컸잖아요. 2013년에. 맞죠? 10,000원에서 무려 35,000원. 250%가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A회사 주식과 B회사 주식의 주가는 2013년에 역전되었다. 그럼 이거 그래프 딱 보면 되죠. A회사가 여기까지 계속 높았어요. 여기까지. 그러다가 여기서 2013년에 반대됐죠. B회사의 주가가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역시 맞습니다. 맞고요. A회사 주식은 최소한 2년은 B회사 주식보다 상승폭이 컸대요. 상승폭이. 이건 폭이야. 율이 아니고. 그러면 자, A회사 주식이 B회사 주식보다 상승폭이 더 컸던 때가 언젠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2012년. A회사는 증가했잖아. 근데 B회사는 감소했잖아. 하락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2012년에 A회사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14년. A회사는 2013년 말에 25,000원에서 4만원으로. 그쵸? 근데 B회사는 3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 얘는 15,000원. 상승폭이 A회사가 더 크죠. 2년. 그러면 그 다음은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또 있는데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왜? 최소 2년이랄까. 최소. 맞죠? 여기 보면 그치? 최소한 2년이고. 이것만 만족하면 되거든. 그게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최소한 2년이니까. 오케이? 네, 맞았고요. B회사 주식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3만 원이다. 그럼 뭘 보면 돼? B회사 주식의 최고가와 최저가. 여기 최고가죠. 얼마? 4만 원. 최저가. 요거. 만 원. 맞죠? 그러면 차이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씩이 40, 10이니까 30이지만 단위가 1,000원이니까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맞죠? 3만 원 차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이건 수치 계산 문제인데 다음은 연도별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P 대리가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을 때 A, B, C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치? 이렇게 지문 형태. 무슨 뭐 신문 기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지문 형태. 요거랑, 같이 주어지는 표나 그래프가 그런 자료 해석입니다. 자. 석탄 에너지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기후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며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 원이기도 한다. 따라서 석탄 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기후변화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산화탄소의 주요 배출 원인 석탄 에너지 발전은 되도록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언어 영역 쪽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수리 쪽에서는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현재 12개 부지에 총 59기 3545.8메가와트의 석탄 에너지 발전기가 운전 중에 있다. 총 발전량 대비 석탄 에너지 발전은 2016년 현재 48.1%로 발전 에너지 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37.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총 에너지 발전량은 2015년 56만 974기가와트, 그 다음에 2016년 56만 1826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에너지 발전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는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아직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죠. 그쵸? 문제에서 아직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 연도별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거 단위는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럼 이렇게 나왔구나 하세요. 나왔구나 하고. 자, 이제 봅니다. 자, 보기. 2015년 석탄 에너지 발전량은 약 A 기가와트. 2016년 석탄 에너지 발전량은 약 B 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비율이 미미하고 여전히 발전량 대비 석탄 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석탄 에너지 발전 감축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 A, B, C죠. 즉 2015년의 석탄 에너지 발전량, 2016년의 석탄 에너지 발전량, 맞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이거죠. 그지? 그러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도 100%입니다. 100%. 풀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2015년에 에너지 원별 발전량의 비율을 보면 전체 발전량에 대해서 석탄 에너지가 48.3%란 얘기고요.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48.1%란 얘기예요.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이 필요한 자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문제풀이에 필요한 놈만 꼭꼭 집어서 빨리빨리 찾아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예요. 맞죠? 나는 석탄 에너지 발전량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요놈하고 요놈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진 지문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2015년에 석탄 에너지 발전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5년 전체 에너지 발전량, 그죠? 거기에 곱하기 석탄 에너지의 비율 곱해주면 석탄 에너지 발전량이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2015년에 56만 974기가와트래요. 근데 단위는 다 기가와트죠? 보면. 기가와트. 단위는 통일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통일됐잖아. 그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이거예요. 요게 A에 해당하는 값이야. 요게요. 마찬가지야. B는요. B는 2016년에 총 에너지 발전량이 56만 1826이니까 56만
826 곱하기 0.481 이거예요. B가.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럼 이제 C를 구할 수 있죠.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그 퍼센트를 구할 수 있죠. 그쵸? 됐습니까? 그런데 자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이거 계산하는 데 시간 다 버립니다. 특히 이거 단위 봐봐요. 10만 단위야. 거기다가 0.483? 헐. 저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요거 계산하는 데만도 최소한 한 1분 걸려. 요거 또 계산하는데 1분 걸려. 그럼 그걸로 끝나? 아니잖아. 비율 계산해야 되잖아. 맞죠? 감소한 비율. 죽음이죠.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한, 이거는 3, 40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걸 계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이 중에서 답을 찾아낼 거예요. 내가 선택지를 먼저 봐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자, 내가 원래는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해설은 100%야. 100% 요거 계산해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비율을 감소한 비율을 계산하면 해갖고 답을 찾아냈을 거예요. 왜?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 계산기 두드려서 답을 낼 거니까. 그렇잖아요. 계산기 두드려 답 낼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선생님은 이거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띡. 요거는 일단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낼 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문제를 낼 때요. 자, 어쨌든 여기서 A의 값은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야. 맞죠? 맞죠? 그 다음에 B의 값도 마찬가지로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앞에가 다 똑같고요. 얘는 950이냐, 얘는 850이냐고. 얘는 다 똑같고요. 238이냐, 248이냐. 요 차이만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를 낼 때 여기다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숫자를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거든? 그지? 보통 둘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몇 초 걸리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내가 한참 살펴봤어. 몇 초 걸렸나? 어? 일단 2번 아니면 5번이네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왜? 왜냐면 선생님은 얘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얘를 본 게 아니라 일단 얘를 먼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본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바로 요령이라는 건데 이 잔머리 잘 써야 돼. 잘 들으세요. 자, 그냥 27만이라고 합시다. 27만. 뒷것 떼버리고 27만으로 생각할게. 여러분들 27만에 1%가 얼마야? 1%. 1%면 2700이에요. 그럼 0.1%면요? 270이에요. 맞죠? 맞죠?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요. 27만에 0.1%가 270이거든? 270? 그런데 얘가 어쨌든 요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잖아. 얘도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이거든 이 감소한 값이요. 만일에 얘하고의 차이라면 어느 정도 정확한 거 필요 없어요. 대충 대략 이거 한 240 정도 잡아봐요. 240. 그럼 얘에서 얘로 얼마만큼이 감소한 거예요? 한 710 정도죠. 710 대략 맞죠? 그 다음에 가장 차이가 적은 거 얘하고 얘가 가장 차이가 적죠? 그래서 이거 한 250 잡아. 250 잡고요. 250 잡아봐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600이죠. 600이죠? 맞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중에서요. 그 감소폭이 아무리 커봐야 700을 못 넘어갑니다.
700 못 넘어가요. 700 조금 넘겠구나. 700 좀 넘죠. 702니까. 한 700 정도. 그리고 그 폭이에요. 702가 아니라 712야, 정확하게. 712. 근데 그 차이가 가장 적은 놈도 600, 얼마 이거? 602죠, 602. 그러니까 602에서 712야. 폭이 5개 중에. 가장 차이가 클 때, 가장 차이가 적을 때. 잘 들어야 돼, 핵심 포인트. 보세요. 27만의 0.1%가 270입니다. 근데 얘는 두 값의 차이가, 그죠? 600 얼마에서 700 얼마 사이야. 그럼 어때요? 이 감소 비율, 감소율은 어쨌든 0.1%보단 크죠? 맞죠? 0.1%보단 커요. 그 0.016%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0.1보단 커야 된다고, 일단. 선생님, 그래서 이걸 먼저 본 거예요. 두 값의 차이가 대략 한 6, 70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0.1%보단 커야 되는구나. 그래, 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5번이네. 그랬어요, 선생님이. 2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래,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얘는 0.26이 0.26이니까 그 다음에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과연 0.26%가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그것을 또 계산해야 되나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보자고. 자, 27만으로 그냥 잡을게요. 이거 지금 뒤에 떨거지 빼고 27만에 0.1%가 270인데 여러분들 여기 950 붙여봐야 이거의 0.1%면 얼마예요? 270.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퍼센트에서는. 27만에 0.1%나 27만 950에 27만 1000에 그죠? 0.1%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1보다도 작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건 무시해버리고 자 보세요. 요거의 0.1%가 270이면 0.2%는 얼마야? 540이 돼야 돼. 맞죠? 0.3%는 810이 돼야 되고요. 맞죠? 그치? 됐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0.26%야. 그러면 0.2%가 540이고 0.3%가 810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중간값인 0.25%. 얘가 얼마가 나와요? 대략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략 한 600 얼마 나오겠지. 맞죠? 600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딱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1350이니까요. 675가 나오겠지. 665인가요? 665. 665가 나오겠지. 정확한 값. 0.25%가 요 값에 27만에 0.25%가 665라고요. 그지? 근데 0.26%니까 걔보다 좀 더 커야죠. 얘보다 좀 더 커야 돼. 665보다는 더 커야 돼요. 값이. 이거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인데 맞죠? 두 값의 차이가 665보다는 더 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는 거라 그 얘기야. 왜? 얘는 650도 안 되거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요런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는 거다 그 얘기야. 이게 바로 요령이라는 거야. 선택지를 보고서.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풀이하는 거하고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 그 얘기. 이해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제 같이 자료 하나에 문제가 2개씩 붙어 있는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에 관련된 문제. 요거는 한국전력공사. 지금 방금 풀었던 것도요, 한국전력공사 한전, 한국전력공사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3번, 4번 다음 표는 연도별 에너지 수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해놓고 자료가 나왔어요. 나왔구나. 그죠? 그래놓고 바로 그냥 바로 문제 갑니다. 자, 문제 3번.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자,
매년 석유 수급량은 원자력 수급량의 2배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데 계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라 그랬죠. 그치? 그러면 딱 보고서요. 자, 매년 석유 수급량은 원자력 수급량의 2배 이상이래요. 그럼 얘는 이거 2배가 넘는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계산할 필요 있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죠. 딱 눈으로 봐도 2배가 훨씬 넘잖아. 이거 다 100이 넘으니까. 이건 50이 안 되고. 맞죠? 그러면 맞았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이 맞았습니다. 기억이 맞았어. 근데 나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잖아. 그럼 기억이 들은 걸 일단 빼라고 얘기해요. 제거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택지 소거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것 중에서 찾는데 니은을 볼게요. 산업 부문은 매년 에너지 수급량이 증가한다 그랬어. 이것도 역시 계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봐야 돼요. 자, 산업 부문은 이거죠. 이거는 계산이 필요 없죠. 눈으로 그냥 보면 되죠. 증가. 오케이. 맞네. 그럼 니은도 맞았네? 맞죠?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빼면 5번이네요. 이렇게 푼다 그 얘기죠. 너무 쉽죠?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갖고 나왔느냐?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실수하기 쉬워요. 어떤 부분이 실수하기 쉬우냐면 지금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예를 들어서 디귿이 위로 올라갔다고 봅시다. 얘가 위로 올라갔다고 볼게요. 그럼 상황이 달라질걸요.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요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실전에서는 딱 답 나오면 다음 거 볼 필요 없이 넘어가면 돼요. 근데 자, 여기 디귿을 잠깐 볼까요? 디귿을 보면요. 2012년 이후 원자력의 연평균 에너지 수급량은 32.6만 TOE이다 그랬어요. 자, 원자력의 연평균 에너지 수급량 뭐가 필요해요? 계산이 필요하지.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원자력이래요. 원자력. 요거 2000 몇 년? 12년. 2012 여기부터야.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맞죠? 그럼 이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돼요. 이거는 굳이 뭐 가평균을 안 써도 큰 문제 없죠. 왜? 숫자 자체가 수치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거나 복잡하지 않으니까. 가평균을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산이 어쨌든 필요하지. 약간의 계산이. 근데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보세요. 한번. 100%. 거의 100%야. 32.6? 요거 딱 구하면 32.6 나올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게 만일에 앞에 있어. 앞에 있어요? 그럼 실전에서는 이거는 계산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보라 그 얘기야. 먼저 하지 말고.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 심리가 그래. 기억이 있으면 기억 먼저 한단 말이야? 그냥 쭉 적어보니까 뭐해? 뭐 복잡한 계산도 아니야. 맞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다 30 얼마야 다. 그러니까 그거 다 더해서 5로 나눠봐야 뭐 복잡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보 딱 하니까 32.6도 오케이 이거 맞았어. 그럼 니은 똑도 딱 봐서 맞았어. 오케이. 그럼 5번.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 있을 때. 지금 이거는 그럴 염려가 없지. 왜? 얘가 기억 니은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워요.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서두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료를 볼 때는 자료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분석하지 마라. 반드시 뭐 보라 그랬어? 반드시. 보세요. 단위 보라 그랬잖아. 단위 확인해야 돼요. 얘는 단위가 100만이야. 100만 TOE야. 근데 얘는요? 그러니까 32.6은 나온다니까 저 평균 계산하면 32.6이 나와요. 근데 얘는 뭐야? 100만이 아니라 만이잖아, 만. 얘가 왜 100배야, 100배. 100만이니까요. 0 두 개 더 붙어야 돼요. 이거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실수하는 게 이거라고요. 계산해봤더니 딱 맞아. 오케이, 맞았네. 실수 주의하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2년 리얼 2012년 1차 에너지 총 수급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건 사실은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세요. 자, 2012년 에너지 총 수급량 그쵸? 1차 에너지니까 요거예요. 요거 응? 응. 요거는 전년 대비 2011년 대비 감소했대요. 즉 이거의 합이 이거의 합보다 작대요. 그럼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대수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빠른지 생각해 봐요. 얘를 전부 다 더하고 얘를 전부 다 더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빠르겠니? 그게 빠를까요? 아니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빠르겠니? 우리는 숫자의 단위가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계산이 복잡해지고 오래 걸립니다. 맞죠? 한 자릿수 덧셈 뺄셈 금방 하잖아. 근데 두 자리가 되면 암산이 잘 안 되잖아. 그때부터 써가면서 해야죠. 세 자리 되면 암산이 불가능하지. 거의 누구 빼고라 그래. 항상 주산 열심히 한 사람들 빼고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일을 다 더해서 계산해서 차이를 구하는 것보다 이게 편할 거라니. 왜? 얘하고 얘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 그 차이가 한 자리 숫자거든. 1점 몇, 2점 몇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쵸?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그러면 이걸로 보는 거야. 아, 얘랑 했을 때 다 요 기준에서야 요거는 마이너스 이것도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마이너스 2.7 그죠? 자 이제 여기 지저분하죠? 마이너스 2.7 요거는요 플러스 1.1 요거는요 요거 좀 차이가 좀 크네. 요거 좀 크죠? 그쵸? 플러스 3.9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1.4 봐봐요. 자 요거의 합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맞죠? 그런데 봐봐요. 요거 하나 가지고 플러스 3.9 요거 거의 다 컵하고 1점이 남죠? 얘도 요거보다 조금 작네. 조금 부족하죠? 끝났잖아. 플러스란 얘기잖아. 플러스죠? 그럼 이걸 왜 힘들게 더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지. understand? 따라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다음 중 수송 부문의 에너지 수급량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 요거는 우리가 분수의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 요거를 익혀라. 요런 의도예요. 요런 의도. 자, 보세요. 2012, 13, 14, 15, 16년 중에서 수송 부문이니까 요거. 얘는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돼, 요것만. 뭐요? 자, 2012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야. 맞죠? 그러면 이게 2012년도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거 계산 다 안 할 거야. 그 미친 짓이야. 이거 계산하는 것은. 그 미친 짓입니다. 잘 봐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미련하게 문제 풀지 말라고. 미련하게.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요. 자,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서 얼마 증가했어? 이거 0.2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단위가 다 똑같잖아요. 이 단위는 똑같으니까 단위를 무시해도 돼요. 단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6.9였어. 전년도에. 근데 요만큼 증가했으니까 0.2만큼이 증가했어요. 그럼 증가율은 요거야. 0.2. 근데 생각해봐. 여기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쵸?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차피 여기 분자 보면 똑같이 10을 곱해도 상관없죠? 그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100은 치워버리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369분의 2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봐요. 2013년은 371분의 요거 차이. 소수점 없앤 거야? 2. 맞죠? 371분의 2. 이렇게 해요. 그 여기서 가장 미련스럽게 푸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거 나눗셈 직접 하는 사람. 바보 같은, 밥탱이 같은 지역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가장 크게 증가한 해만. 증가율이 가장 큰 해니까. 즉, 이 값과 이 값이 어떤 놈이 더 큽니까? 우린 대소비교야, 대소비교. 대소비교. 그러면 분수의 대소비교에서는 뭐예요?
분자가 똑같으면 분모가 작을수록 크죠. 그지? 반대로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값과 요 값을 굳이 계산해서 비교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작잖아요. 그럼 얘가 얘보다 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계산이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 또 봐요. 또 볼게요, 이제. 자, 그런 식으로 나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분모분의 요 차이. 요거 369, 370 이렇게 볼게요. 소수점 다 없애고. 요것도 봐. 요거 분의 요거하고 차이. 이것도 있는데? 맞죠? 그러면 얘가 큰 거죠, 얘가. 즉, 2012년이 2013년보다 더 큰 거예요. 증가율이. 분모가 작으니까. 이해 갔죠? 그거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쭉 볼게요. 자, 소수점 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요 차이만 볼게. 2, 요거는 2, 요거는 3. 많이 차이 나네. 맞죠? 많이 차이 납니다. 많이. 그죠? 많이 차이 나요. 이건 얼마 차이 나요? 2.7만큼, 즉 27 차이 나요. 27만큼 증가한 거야. 그죠? 그 다음 얘는요? 24예요. 그럼 요 앞에 부분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분모는 찔끔찔끔 증가하잖아. 조금씩 2, 3 이렇게 증가하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분자가 갑자기 10배 이상 확 증가해버리죠. 27로. 맞죠? 그럼 얘하고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이제 얘하고 얘하고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자, 2015년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6분의 27이고요. 2016년에는 403분의, 이게 2015년 거, 그 다음에 얼만큼 증가해서 24만큼. 요거거든요. 자,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분모는 얘가 작아, 얘보다. 근데 분자는 오히려 더 커. 분모는 작은데 분자가 더 커. 보나 마나. 누가 제일 많이 큰 거예요? 가장 많이 증가한 거예요. 율이야, 율. 이거죠, 이거. 얘가 더 큰 거예요, 얘보다. 값이. 이렇게 분수의 대소 비교를 토대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순서 같은 경우는.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 교재 해설은, 그쵸? 교재 해설은 전부 다 해놨을 거야, 아마. 계산을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왜? 계산기 두드렸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6번 문제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다음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 지역의 월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래놓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와 있구나 하세요. 이건 다, 전부 다 명건. 몇 명? 몇 건. 그죠? 이거는 몇 명. 단위는, 그러면 단위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네요. 맞죠? 그치? 나와 있구나 하세요. 자, 갑니다. 문제 5번. 2017년 12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월 대비 3.3% 증가하였고 2018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5.56%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인원은 총 몇 명인지 골라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지금 코레일 2018년 코레일 있죠? 코레일. 코레일 기출유형. 코레일 기출유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자료 해석에서 보통 이렇게 빈칸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주어지는 게 좀 많거나 아니면 빈칸을 반드시 채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 이게 대표적인 PSAT형이라 그래요. PSAT형이 PSAT가 뭔지 알아요? PSAT?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공직 적격성 검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냥 공무원, 9급 공무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5급 공무원. 민간인 특채라든지 뭐 외교라든지 그쵸? 쉽게 얘기하면 고시 문제예요. 고시 문제.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렇게 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NCS의 경향이 요런 PSAT형 문제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예요.
왜? 너무 쉽게만 문제를 냈더니 문제 너무 쉽게만 내니까 그랬더니 이 변별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몇 문제 좀 어려운 걸 넣어야 돼. 똑같은 자료 해석에서도. 그래서 PSA 형태 그런 형태 문제들 좀 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볼게요. 이게 뭐냐면 2017년 12월 다시 말하면 요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요 사망자 수 얘는 전월 대비 요거 11월 대비 3.37% 증가하였고 그럼 요 인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018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8년 1월 부상자 수 요거 986명 요 놈은 2017년 12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5.56% 증가했대요. 요 값보다 5.56% 증가했대요. 그죠? 이때 궁극적으로 뭘 구하라고 했어요? 2017년 12월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인원 총 요거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인명피해 인원 이게 지금 요 값이거든. 요 값이에요. 이거 1095. 맞죠? 이거. 이거는 건수고 건수. 에? 됐죠? 여기에 얘 요거 구하라는 얘기 요거 안 주어졌잖아. 요거 구하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문제를 풀기 위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자 그래서 자꾸 이 선택지를 자꾸 먼저 보라는 이유가 있는 거야. 선택지를. 만일에 이 선택지가요. 예를 들어서 1025명 1번 2번에 1026명 3번 1027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그때는 정확한 값이 필요한 거야. 왜? 이 차이가 한 명씩밖에 안 나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지. 맞죠? 그런데 자 여기서는 단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랬거든요. 필요 없다. 왜? 선택지를 봤더니 어때요? 겁나 차이나. 맞죠? 이거 엄청 차이 나잖아요. 100명이 넘게 차이 나. 이것도 100명 넘게 나고 이거 얘랑도 100명 넘게 나고 얘랑. 그쵸? 그러면 자세한 계산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대략적인 근사값으로 계산한 얘기 이겁니다. 정확한 값이 필요 없다고요. 대충만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돼.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선생님이 답을 찾아볼게요. 답을. 자 이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봐요. 2017년 12월에 사망자 수는 그 전달에 비해서 몇 프로라고 했죠? 3.37%. 그럼 보나마나 보세요. 89명에 3.37%면 대략 몇 명? 보나마나 3명이야. 이거 92명이야. 그럼. 왜요? 생각해봐. 100명에 3%가 3명 아니야. 100명에 3%. 근데 이거 100명이 좀 안 되죠. 한 90명이 좀 안 됩니다. 맞죠? 그럼 대략 90명 잡아봐. 90명. 90명에 3.37% 해봐요. 3명이지 뭘. 397, 397. 맞죠? 그쵸? 3명이야. 그러니까. 소수점에 반올림만. 근데 왜? 한두 명 차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왜? 선택지 보기에서 차이가 크니까 막 100명씩 나니까. 한두 명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보나 마나 이건 3명이야.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자, 2018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5.56% 증가했대요. 그 전달에 비해서?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얘가 봐요. 986명이라고 하는 요 값이 얘보다 5.56% 증가했대요. 근데 자 어쨌든 이 값은 얘보다 작아야죠. 986명보다 작아야죠. 몇 명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거보단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랑 두 개 더했을 때 얘가 900 몇 명이야. 그럼 얘랑 더했을 때 1100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맞죠? 1100명이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그보다 적게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럼 봐봐. 답 보나마나 1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만일에야, 만일에 여기에 선택지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선택지가 어떻게 요 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내가 대략적인 근사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은지 이게 핵심이잖아. 만일에 여기에 76명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이거보다 아까보다는 좀 차이가 적죠. 이 차이가 100명씩 나지 않잖아. 그치? 몇십 명 정도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자, 여기가 986명이면 대략, 대충이야, 대충. 한 1000명 정도로 잡으면 1000명의 5%가 50명이에요. 맞죠? 1000명의 5%가 50명이거든? 그럼 요 값은 정확한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이야. 얘가 이 값의 5.5 얼마? 5.56. 이 값의 5.56%가 증가한 값이 얘거든? 맞죠? 그지? 근데 얘가 만일에 1000명의 5%가 50명이니까 요 값은 이거보다 작아요. 그지? 작으니까 한 950명 내외가 될 것 같아. 900 몇 명이야? 그죠? 900 몇 명의 5.56% 하면 9545, 9545. 오케이, 50명 되겠네. 900명의 5.56% 하면 거의 900명. 그죠? 50명 정도예요. 맞죠? 900명의 5% 하면 5%가 45명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5.56% 여긴 거의 대략적으로 한 900명이 조금 넘을 거다 그 얘기예요. 900명이 왜? 5% 증가한 한 50명 정도가 증가한 값이 이거거든. 986명. 그럼 여기는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는 대충이야, 대충. 대략 여기서 한 50명 정도를 빼면 936명 정도? 대략 이 정도 이 근사치로 나올 거라 그 얘기예요. 그 정도. 한 50명 정도 깎아서. 그럼 이거 딱 더해봐요. 얼마 나와요? 1028 나오죠. 그지? 그럼 이거 가장 가까운 거 찾으면 돼요. 가장 가까운 거. 그럼 여기가 1076 나와도 1번이 답이란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선택지의 보기가 1025, 1026, 1027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방법 없어.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그때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중 제시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매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인명피해의 10% 미만이다. 그러면 요거는 계산이 필요가 없지요. 인명피해, 사망자는 인명피해 10%, 요거의 10%면 90명이 돼야 되잖아. 그쵸? 이게 아까 1026이었고요. 그럼 요거 92였어. 그럼 정확하게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934가 돼야 돼. 정확한 값으로 계산하면 왜? 1026은 알아냈으니까 이제 근사값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봐요. 92명, 1000명에 92명 그러면 10% 안 돼요. 이것도 10% 안 되죠. 조금 안 돼요? 이것도 10%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맞네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8,805건이다. 봐요. 이건 뭐야? 일단 계산이 좀 필요하죠. 발생 건수니까 이거 다 더해야 되거든? 맞죠? 그럼 2에서 8,000 놓고 나머지 100단위가 더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더해야 돼. 귀찮아. 나는 그것조차도 귀찮아. 그것조차도? 그러면 보류해라 그 얘기야. 어쨌든 계산해야 되니까 보류해라. 보류하고 매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는 전월 대비 증가하고 이거 봐요. 이거는 뭐야? 그래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맞았나 틀렸나? 아이고 맞죠? 부상자죠 부상자. 그치?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 814, 934, 986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네 번째, 2017년 11월, 12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1월, 2월 동안의 사망자 수가 적다. 이것도 역시 계산 필요 없죠. 계산 필요 없어. 야, 얘보다 적잖아요, 당연히. 그쵸? 다 적지 뭘.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만 보면 되죠. 매월 교통사고로 인한 총 피해 발생 건수 한 건당 사망자 수는 0.05명 이상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내가 요거로 하는 게 편한지 요거로 하는 게 편한지 2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죠. 뭐가 편한지. 나는 더하기는 자신 있어 하면 2번 하시고요. 선생님 같은 스타일은 5번이 편해요. 왜? 0.05명 넘는지 안 넘는지
이상인지 미만인지만 보면 되니까. 즉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정확하게 덧셈을 해야 되죠. 총 8,805건이다 그랬잖아. 그죠? 정확하게 더해서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죠. 근데 얘는 자 피해 발생 건수 한 건당 사망자 수거든.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요 한 건당 사망자 수 이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2006건에 89건이니까 한 건당 2006분의 2000 그냥 2000으로 귀찮으니까 2000이라 할게. 어? 2000분의 이게 100이 되어야만 얘가 20분의 1에서 0.05가 나와요. 맞죠? 근데 얘는 2000보다 커요. 얘는 100보다 작아요. 그럼 D는 볼 필요 없지. D는 볼 필요 없잖아요. 0.05가 안 되잖아. 맞죠? 분자는 더 커졌고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0.05가 안 돼요. 그럼 이게 틀린 거지. 이게 무조건 틀린 거죠. 한 건당 0.05명 미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린 거지 뭘. 다른 애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7번, 8번을 보도록 할게. 자, 요거는 이제 단위 때문에 선생님 설명하려고 그래. 단위. 예, 문제의 형태는 똑같고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 단위 때문에. 자, 다음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2014년 원자력 발전소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및 평가 보고서 중 2014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표이다.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라 그러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래 놓고 이렇게 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조금 색다르게 냈어. 그지? 봐봐, 이거를 단위를 그냥 154, 아니 15.4 이렇게 안 하고 1.54 곱하기 10의 1승. 즉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쭉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나왔어요. 자, 단위는 TBQ래. 몰라도 돼요. 그냥 저런 단위가 있구나 하면 되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바로. 문제 7번. 다음 중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첫 번째,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액체 3중 수소가 기체 3중 수소보다 많다. 계산이 필요한가요? 자, 액체 3중 수소, 기체 3중 수소. 그죠? 그럼 봐요. 얘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 봐. 일단 단위를 봐. 단위 똑같아요. 그럼 이게 크면 큰 거지. 맞죠? 그 다음 얘하고. 단위가 똑같아요? 얘가 크면 큰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얼라래? 얘는 10의 제곱이야. 얘는 10의 1승이고요. 그럼 얘가 크잖아. 맞죠? 얘는 137이고요. 얘는 44.8이야.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럼 끝난 거예요. 1번 틀렸잖아요. 그치? 이게 틀린 거야. 답 끝난 거야. 그럼 실전에서는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은 실전이 아니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액체 용존 기체가 가장 많은 발전소는 화물 원자력 발전소이다. 액체 용존 기체 있어요. 요거. 가장 큰 거. 얘도 봐봐. 이 단위를 봐. 일단 요 앞에는 어차피 다 소수점 첫째 자리야. 그러니까 단위를 보는 거야. 단위. 이거 제일 크죠? 얘는 마이너스 8승, 얘는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거는 0.0000에서 0이 7개 있고, 그 다음에 7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큽니다.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가장 적은 발전소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이다. 월성, 어디 갔니? 월성. 봐요. 얘는, 이건 거꾸로 이걸 보면 돼. 이 방사성 물질이 없는 걸 보면 돼. 이게 제일 많으면 방사성 물질이 그러니까 종류가 적은 것은 얘가 되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이거 아예 배출 안 하잖아요. 즉,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방사성 원소를 배출하는 거죠. 그죠? 얘는 하나 빼고니까 8가지. 얘는 2개 빼고니까 7가지. 얘도 8가지.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액체 방사성 옥소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많다. 액체 방사성 옥소. 그럼 얘하고 2개만 보면 돼요. 볼 것도 없죠. 단위가 달라요. 10의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건 10의 4승 분의 1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고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2014년 기체 방사성 옥소를 방출하지 않았다. 이거 보면 되죠. 월성 어디 갔니? 월성. 기체 방사성 옥소 없죠?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응,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을 볼게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이 문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중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총 방사성 물질의 양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가장 미련하게 문제 푸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거 계산하는 사람. 지금 고리 예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총 방사성 물질 양이니까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거든. 가능해요? 이거 왜 더하고 있어요? 이걸 왜 더하고 있냐고, 이걸. 그죠? 더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미련하게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이거는 15.4, 이건 15.4, 이거는 0.335 더하기 5.09, 얘는 0. 몇 개?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7, 4, 6. 이거는 계산기 두드리는데 1분 더 걸리겠다. 계산기 누르는데. 이걸 다 더하는 거. 맞죠? 그렇게 미련 떨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면 여기에서 지금 단위가 가장 큰 놈이 10의 1승이야. 이것들은 10의 마이너스 8승 마이너스 이건 깡그리 다 무시해도 돼요. 왜? 이거는 0.00007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 문제의 선택지를 딱 보면 봐요. 선택지 어떻게 돼 있어요? 6.04 곱하기 10의 2승, 6.04 곱하기 10의 1승, 그냥 6.04. 이거는 6.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6.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예요? 어쨌든 저거 다 계산하면 대략 앞에 숫자는 6.04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만 봐? 단위를 봐라는 얘기. 단위. 아시겠습니까? 단위 갖고 찾는 거야.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봐요. 자, 이런 것들은 깡그리 다 무시. 마이너스 몇 승 다 무시하고요. 자, 요거 필요하고요. 요거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요 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0. 얼마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돼. 그래서 15.4. 얘는요. 39.6. 그 다음에 5.0. 요 정도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계산하고 있어? 나는 지금 단위가 뭐냐야, 단위가 뭐 60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가. 맞죠? 그러면, 60점 얼마니까, 그죠? 6.04 곱하기 10의 1승, 요게 답이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야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 실제로 계산을 해서 푸는 게 아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뒷부분, 나머지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전응구였습니다.